오늘은 여러분에게 이현경 아나운서의 아무것도 아닌 기분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삶으로 이어져. 이제 와서 하는 고백이지만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있는 동안 하루 중 가장 싫고 무서웠던 시간이 저녁 7시에서 8시 청소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되면 아기들이 모여있는 방을 소독하느라 아기들을 각자 엄마가 있는 방으로 데려와야 했다. 방 안에는 아기와 나 단둘이었다. 결혼 13년 만에 얻은 그토록 바라던 생명이었고 쳐다보고 있는 것조차 아까울 만큼 소중한데도 나는 아이와 단둘이 남으면 당최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 1시간 동안 엄습해오는 불안은 감당하기 버거웠고 공포스럽기까지 했다. 비록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두 손이 아이의 목 쪽으로 다가가려다 멈칫 정신을 차린 적도 있었다. 말로만 듣던 산후 우울증이었다. 기분은 땅으로 꺼지다가 이내 늪으로 가라앉아 버렸고 주변 사람들의 별것 아닌 말에도 마음이 요동을 쳤다.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 아빠는 백혈병이었다. 다른 지병이 있었던 아빠에게서 뒤늦게 발견된 백혈병은 급성으로 이미 온몸에 퍼져 있었다. 면역력이 약한 백혈병 환자들은 무균실이라고 해서 분리된 병동에 입원을 한다. 간호사도 간병인도 보호자도 통행이 엄격히 제한되고 출입할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입원한 환자의 거동에도 제약이 있었다. 팔다리는 멀쩡한데 마음대로 산책할 수도 바람을 쐴 수도 없다 보니 아빠는 늘 답답해했다. 시원한 생수도 못 마시고 달콤한 과일도 못 먹었으며 모든 음식은 끓여서 멸균 상태로 먹어야 했다. 치료 자체도 힘들었을 텐데 여러 가지로 얼마나 갑갑했을까. 병원 생활 중 아빠는 아이가 됐다. 일광욕을 한다고 창밖을 바라보며 멋진 선글라스를 쓰고 앉아있기도 하고 수박과 참외, 시원한 생수가 너무 먹고 싶다고 몰래 사다 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옛날에 먹던 과자가 생각난다며 마스크를 쓴 채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간병 중에 병이나 수술을 받고 옆 병동에 입원한 엄마가 불쌍하다며 진짜 아이처럼 꺼이꺼이 소리내어 울었다. 그러면서도 젖먹이 아이를 핑계로 자주 가보지도 못한 불효녀가 아이 키우느라 힘들지는 않을까, 당신 때문에 마음 아프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차도 없는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온몸이 보라색이 된 채 퉁퉁 부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백혈구 수혈에 가진 애를 다 썼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신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아빠는 가족들 곁을 떠났다. 남은 생은 공기 좋은 곳에 집을 지어서 엄마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으로 버텼던 아빠의 시간은 그렇게 끝이 났고 내게는 병에 너무 무지했던 건 아닌가 하는 자책만 남았다. 아빠의 갑작스러운 발병과 4개월에 걸친 투병 생활이 덧없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엑셀러레이터를 꼭 밟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다. 발 앞꿈치만 바닥에서 떼지 않으면 늦지 않게 아빠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신 분이었는데 혼자 가실 그 길 얼마나 외로우실까? 산후 우울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더해지니 나 자신을 제어하기가 힘들었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갑작스러운 충동이 나를 어떻게 어디까지 부채질했을지 알 수 없다. 하나의 생명을 주시고는 또 하나의 생명을 빼앗는구나. 나에게 정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구나.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남편과 함께 엄마를 모시고 아빠에게 다녀왔다. 가족 일에 늘 바쁘다는 핑계를 당당하게 대는 남편도 아빠에게 다녀오는 일정만은 빼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마음에 대한 고마움으로 남편을 향한 미움도 그 순간 조금 상쇄가 된다. 아빠가 병상에서 그토록
드시고 싶어 했지만 끝내 맛보지 못한 수박, 참외, 생수를 산수 앞에 놓아드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맛난 음식이나 실컷 사드릴 걸. 옆에 꽃도 함께 꽂았다. 근처 꽃집에서 가장 화려한 꽃으로 골라 사온 것이다. 화려하게 눈에 띄는 걸 좋아했던 아빠니까. 일본의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최대 유산이 용감하고 고상한 생애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아빠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인 열정적이고 유쾌한 삶이 좀 더 마음에 든다. 좌종을 10번 이상은 웃겨야 직성이 풀리고 구청 소속 시니어 모델에 선발돼 신나게 방송 출연해 모델 워킹에 광고 엑스트라로 출연까지 하고 아이돌 그룹의 멤버 수와 이름을 줄줄이 외우고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나온 최신 유행어를 즐겨 쓰고 몰랐던 걸 알게 되면 격이 없이 감탄사를 외치던 아빠. 나의 카카오톡 대문 사진은 산후조리원 생활을 마친 아기가 집에서 아빠와 나란히 마주보며 누워있는 모습이다. 아기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아빠의 옆모습이 한없이 다정하다. 아빠의 죽음을 겪으며 일상이 귀해졌다. 이제 조금 뒤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아빠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을 하루의 시작이다. 아빠의 소망까지 담아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내기로 했다. 새벽에 출근하는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조금 있으면 회사의 통유리를 한동안 붉게 물들일 하늘을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는 뜨는 해를 잠시 쳐다볼 것이다. 그리고 생각할 것이다. 오늘은 또 오늘의 태양이 뜨는구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선물 같은 하루가 또 찾아왔구나.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하루가 참 소중하구나. 이형경 아나운서의 아무것도 아닌 기분이었습니다.